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고금리 역습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포인트는 차별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거든요.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10월 1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제가 그동안 썼던 글들에다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까지 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는 매우 차별화된 투자 커뮤니티, 투자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이거는 그냥 제가 블로그에 쓰는 건데 여러분 한 달에 커피 2잔만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것을 좀 더 길게, 좀 더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대폭 강화할 생각인데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제에서 투자로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의 인맥을 총동원해서 진짜 필요로 할 때 진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여러분들과 연결해 드리는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찐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을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의 내용은 기초 강의 내용과 전문가 세미나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대폭 강화될 예정인데요. 구독료 인상은 1년 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생각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지금 매달 구독하시는 것을 연간으로만 구독료를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 31일까지 구독하시면 연간 구독료가 99,000원인데요. 이 정도 가격의 구독료를 후회하시지 않도록 지금부터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이 부분을 믿어주신다면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역습이 차별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주간 단위로 코스피는 1.7%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요. 정말 뜬금없이 삼성전자가 무려 7%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식의 상승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한 삼성전자의 급등 현상은 이례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그동안 AI 중심으로만 반도체 수혜가 이루어졌다라면 이것이 반도체 전반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 관련된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월간 아신, 지난주에 올려드린 월간 아신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중요한 힌트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주요 일정은 여러분들이 이거 3초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중요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소화되면서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나 중요한 일정들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G20 정상회담이 9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시진핑이 나 이번엔 안 갈 거야. 그러면서 왜 삐졌어요? 왜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시진핑이 안 가면서 G20의 리더십이 좀 흔들거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진핑은 지금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당히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주말 동안에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외환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위안화를 방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대략 한 160억 불 정도의 달러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가 약세, 위안화가 더 이상 약세가 아니고 위안화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충분한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더 이상 망가지도록 하진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나왔던 고용지표와 제조업지표를 보면요. 원래 보통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제조업지수는 한참 전에 먼저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고용지표가 여전히 아직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파월 이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했지 금리 내려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로 금리는 오히려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 오르나 싶었는데 4.18%까지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튀어 올랐습니다. 2년물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월가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헐리우드 파업 때문에 그런 거다. 옐로우 코퍼레이션이 파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5.5만 명이 일시적으로 해고돼서 그런 거지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좋다라는 해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은 여전히 임금 인상해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수를 까보니까 경기 좋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등등. 근데 이것 때문에 갑자기 내려가던 금리가 폭 튀었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못 잡은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람코가 500억 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50조 원 정도가 넘는데 60조 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주식을 매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딱 이때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람코 주식이 대거 매도된다면 아마도 돈들이 이쪽으로 좀 흡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채권을 팔려는 수요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채권 시장의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준 내에서요.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그림은 공매도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채권 시장에 공매도가 너무 많은데 야 니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지금 유동성 너무 줄어서 지금 채권 시장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도 보냈다라는 점을 보면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금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900이 아니고 1787년 그러니까 미국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에다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3년 연속으로 손실을 보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1787년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더니 아이고 진짜 동네 창피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전에는 마이너스 2.4% 이 정도까지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12.9% 그리고 올해도 꼴등입니다. 꼴등.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금리는 내려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좀 둔화될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여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블랙락과 핀코에서는, 야, 금리 인상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지금 이제 막 사야 돼! 채권을 사야 돼! 이렇게 외치고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이 물 건너갔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연준은 금리를 그만 올린다고 하는데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딱 여기 있습니다. 펑크난 세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수가 역대급으로 펑크가 났습니다. 원래 올해 세금을 거두려는 목표가 40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7월 달까지 217조 원 거뒀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260조였는데 올해는 217조니까 40조 원이나 못 거뒀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세히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조 원을 거뒀는데 올해는 217조 원. 내용을 보니까 소득세도 많이 줄었고요. 법인세가 법인이네요. 법인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 잘 걷어도 한 50조 원 정도는 부족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인세가 부족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러면은 만약에 국채를 발행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시중금리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니네들 뭘 믿고 빌려주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금리라도 더 내놔라라고 시장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럼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은 가계부채는 어떻게 하고 아이고 어떻게 머리 아파 이렇게 될 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 외평기금이라는 거는 달러 원 등 환율 급변동 때 사용하는 돈인데 이 돈에 손을 댄다. 진짜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그래서 일반회기로 넘기면서 부족한 세수를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재정적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되지 않는 세금 작년에 비해서 26% 감소했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돈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이자 비용이 23%나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이자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미국은 경기라도 좋습니다. 경기 확장은 늙어서 죽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은 좋다가 그냥 스스로 꼬꾸라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연준이 꼭 죽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올해는 연준이 죽여도 안 죽는 그런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차입을 해야 되거나 아마도 차입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장기 국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연준에서 금리는 그만 올려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단기 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만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고금리 금리가 높아지는 것이 모두에게 안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 현금이 이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아요. 자, 보시면 애플, 알파벳, 아마존 등등 오히려 고금리가 더 좋은 회사들, 이번 분기에만 어마어마한 이자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테슬라도 있네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수혜를 보는 것들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현금이 너무 많아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보다 받을 것이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높은 금리를 뛰어넘는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경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아마도 AI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AI와 관련돼서는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 단기간에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올해 정말 많이 올랐고요. 장기적으로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은 올해 못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도 나눠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AI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가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이 AI가 실제로 적용됐을 때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인파워드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은 우리가 AI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엔비디아와 같은 이네이블러에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이런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롱텀하게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게도 시야를 확장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AI 쪽으로, 테크 쪽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로 시장이 좁다, 너무 오르는 애들만 올라간다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도 정말 굉장히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레밍쥐죠. 레밍쥐가 앞에 있는 레밍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서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죠. 기술주가 좋고 반도체 좋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이런 흐름에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빠져서 같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험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 레밍쥐가 앞에 있는 쥐를 따라서 도망다니는 이유는요. 기존에 살던 곳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는 것이 능사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막연하게 AI와 관련된 것은 좋다, 아니면 뭐는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고 중심을 잡는 투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고금리 시대에 어느 섹터가 어떤 사람들이 수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에 접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개편한 내용들도 꼭 밑에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